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보려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보니까 물건을 업체에서 보내주는 위탁 판매랑 직접 사와서 택배를 붙이는 사입 관련되어서 말들이 많던데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가 안 잡혀서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판다입니다. 제가 직접 사입도 해보고 위탁 판매도 해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식품은 위탁 판매로 진행을 했었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사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장이라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만 하시더라도 큰 간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있어요. 보통 유튜브 찾아보면 한 가지씩만 카테고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두 개를 다 진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식품 스토어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원활히 일어나고 난 다음에 통계 자료를 한번 보니까 3040 여성분들이 저희 스토어의 주 고객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동대문을 가게 됐는데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50만 원짜리 똑같은 제품인데 그곳에서는 공이 하나 빠진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거를 보고 우리 고객님들도 옷을 같이 구매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확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서 식품과 의류를 함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의류를 처음 하신 건데 의류는 왜 위탁 판매를 안 하시고 사입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요. 의류라는 것 자체가 위탁 판매는 거의 없고요. 사입만 가능했기 때문에 사입부터 시작하게 됐었죠. 의류 판매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재고를 남기지 말자였어요. 왜냐하면 동대문 시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면은 불량 제품이 아닌 이상 반품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가 판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올 수 있는 의류가 한정적이었고 다양하게 갖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주문이 들어오는 수량을 동대문에 아침마다 출근하듯이 가가지고 한 장 한 장 사서 왔었어요. 유튜브 보니까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업체나 사입 삼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사실 사입 삼촌 분들에게 아니면 업체한테 배송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배송비를 좀 아껴 보겠다고 직접 제가 갖고 있는 캐리어 중에 가장 큰 거 이민 가방 같은 캐리어 있거든요. 그거를 아침마다 끌고 다 담아가지고 갖고 오는데 너무 피곤했고 다시 떠올려 보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 아픈 그런 기억이에요. 듣기만 해도 엄청 빡세 보이네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수량만 사오는 게 아니라 신제품을 또 업로드해야 되니까 새로운 제품들 잘 팔릴 만한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 셀렉해오고 정말 매일매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솔직히 괜찮았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익숙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참을만 했어요. 저는 이미 정남이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더 안 좋은 게 남아있을까요? 솔직히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육체적인 힘든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 바로 CS였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식품 위탁 판매를 할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진짜 당황을 했었어요. CS 전화가 오면은 다짜고짜 막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멘붕이 됐었죠. 오죽하면 이때 트라우마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벨소리가 울릴 때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 드라마, 전화 벨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럼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이때 진짜 사회의 쓴맛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의료시장은 마진율이 높은 대신에 그 이유가 있다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가면서 앞으로 우리 스토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판매 강의가 있어서 수강을 하게 되었죠. 그때 카테고리 2개를 갖고 가는 거 큰 욕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를 선택과 집중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됐죠. 그래도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바로 하나로 줄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식품 쪽에서 매출이 특출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의류는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 있었죠. 오, 역시 돈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네요.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위탁 판매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데 위탁은 반품이나 CS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의류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좀 낮았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성을 좀 줄이고 있어요. 저는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배송, 제품 품질, CS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책임 분배를 확실하게 작성을 해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손쉽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얼마나 물건을 팔지도 모르는데 괜히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다가 뺀찌 먹으면 어떡하죠? 물론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만 생기더라도 그게 진짜 애매해지거든요. 듣고 보니 저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용기 내보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약서 샘플 같은 걸 주시면 안 될까요?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보시면요. 제가 업체 측이랑 작성했던 계약서 예시를 업로드 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회사 일을 다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 빼먹을 만큼 빼먹은 것 같아서 먼저 집에 들어가 볼게요.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위탁 판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위탁과 사입 모두를 진행해 보면서 겪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저의 경험 이야기와 앞으로의 성장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돈 버는 판다였습니다. 안녕! 고민이 더 많아지네. 안녕.